산후조리원에서 4일차 아침이 밝았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해서 여기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있다. 2010년에 서울 처음 올라와서 최저시급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감사하게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과 아빠라는 인생 최대 업적 두 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살면서 이룬 인생 최대 업적은 유튜버가 되었던 것 하나뿐이었는데 한평생 살면서 세 가지 정도 이뤘으면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은 알바미의 탯줄이 떨어진 날이다.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떨어진 것 보니 엄마 아빠 편하게 해주려고 벌써부터 효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유자씨는 모유수유를 하는 중인데 전몸살이 심하게 왔다.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받고 수유도 열심히 해야 나을 수 있다고 한다. 가슴이 엄청 딱딱해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몸살 기운이 같이 오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힘들어서 가슴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조리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유료로 결제를 더했다. 알뜰한 아내는 가슴 마사지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였지만 여러 명에게 알아본 결과 무조건 받는 게 좋다고 해서 결국 받게 되었다. 유자씨가 모유수유 교육을 들으러 가서 나는 계단을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다. 평소에 운동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더 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모드가 발동이 됐다. 모유 수유 교육을 듣고 온 유자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생각보다 엄마의 가슴과 모유 수유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다. 일단 유자씨는 모유 위주로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 저녁을 먹고 알바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보통 신생아실 청소하는 시간 동안 2시간 정도 모자동실을 하는데 모자동실을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과 선생님들께 맡기고 쉬고 싶은 마음이 늘 충돌을 한다. 알바미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는 중이다. 출산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는데 약간 오렌지 주스 같은 색으로 분유와는 조금 색이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분유와 비슷한 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초유는 아기에게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먹여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양이 많지 않아서 많이 먹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유자씨는 그게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너무 슬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위로를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슬펐다. 파라핀 치료를 받으러 왔다. 녹은 왁스 같은 것이 들어있는 곳에 손목 정도까지 넣었다가 뺐다를 수차례 하면 손목 관절에 좋다고 한다. 출산 직후에는 전반적으로 관절들이 다 안 좋아지는데 손목은 특히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한다. 비슷한 치료를 SF 영화에서 봤던 것 같다.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하는 유자씨는 뜨거운 왁스에 손을 넣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주사를 맞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유자씨인데 출산의 고통을 참아낸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싶고 엄마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다. 방금 유자씨가 받을 전신 마사지도 결제를 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남은 날짜와 산모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후 적절한 상품을 결제했다. 직원분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나도 물 마사지 같은 것을 20분 받게 해주셨다. 바닥이 물렁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래에서 강력한 수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집에 한 대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이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등 근육의 이완은 보장을 해준다. 오후에는 신생아 사진 촬영이 있었다. 조리원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 촬영이었다. 아마 무료 사진 촬영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50일, 100일 유료 촬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인 듯 했다. 너무 귀엽게 사진을 잘 찍어주셔서 일단 50일 촬영 예약은 했는데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알바미를 천으로 꽁꽁 싸맸다. 속사계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온몸이 감기는 상황이다 보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다. 속사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트림 시키는 것과 함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속사계를 싸는 것이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이제 좀 적응이 됐는데 신생아실에서 올라올 때처럼 짱짱한 속사계를 싸기란 참 쉽지가 않다. 사진 촬영은 다행히 알바미가 울지 않아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아기 오뚜기 같은 모습으로 촬영을 했다. 목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 코로나 검사와 신생아에게 옮길 수 있는 기관지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했다. 내일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나는 일단 퇴소를 하기로 했다. 열도 없고 평소였으면 약도 안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을 정도의 느낌이긴 한데 유자씨와 알밤이 그리고 다른 아기들에게도 혹시 모를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오늘 짐을 싸서 나가기로 했다. 원래 2, 3일 정도 더 있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러웠다. 유자씨도 혹시 몰라서 오늘은 모자동실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최선의 선택이긴 했지만 하루 동안 알밤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유자씨가 많이 울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나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채소 반찬을 조금 더 챙겨 먹고 밤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조금만 보고 일찍 잤어야 했는데 모두가 내 잘못이다. 요리원에서 필요 없는 짐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다. 짐이 좀 많아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20분이 넘어도 안 잡혀서 버스를 탔다. 평소에 버스를 타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늘은 날씨도 춥고 갑자기 유자씨와 헤어짐을 겪기도 했고 목감기도 걸린 상태라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다. 며칠을 비웠더니 집이 많이 싸늘해졌다. 유자씨랑 알밤이 오기 전에 내가 따뜻하게 데워둬야겠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그런지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져서 그런지 보일러를 열심히 틀어도 집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조리원에 혼자 누워있을 유자씨의 차가운 마음도 걱정이 된다. 유자씨가 수유 브라랑 바지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일 갖다 주려고 한다. 바지를 넉넉하게 챙겨가지 않았더니 빨래를 기다려야 해서 조금 불편했었다. 그리고 산모가 입어야 하는 팬티 형식의 규저귀가 있는데 충분히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알집 매트를 구매했었는데 알밤이 오기 전에 미리 깔아두기로 했다.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어서 아기가 오기 전에 냄새를 빼두면 좋다고 한다. 아기 매트리스도 구매만 하고 그대로 뒀는데 이제는 비닐을 슬슬 벗겨도 괜찮을 것 같다. 유자씨 조리원에서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것저것 있을 것 같다. 내가 퇴소를 하고 조리원에서 유자씨는 모자동실을 하지 않고 쉬었다. 전몸살로 인해 체온도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목감기로 퇴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바미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조리원 측의 권유가 있었다. 유자씨가 조리원에서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영상을 찍어뒀는데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많이 울었고 많이 슬펐다고 한다. 원래 지금 시간은 모자동실 시간대 모자동실 못하고 그냥 불 끄고 누워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눈 주변이 좀 아팠고 그래서 모유수유 하면서도 너무너무 졸렸는데 체온 재보니까 37.5도 나와가지고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오전에 남편 바이러스 검사 결과 나오고 아무 이상 없으면 모자동실 전전해도 되고 유축해놓은 것도 먹일 수 있고 알바비를 하루 못 보는 게 예상을 하지를 못했고 이렇게 뭔가 슬플지를 잘 몰랐는데 어차피 조리원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청 잘 봐주시긴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힘들고 눈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 원래 조리원에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헤어질 줄은 몰랐어가지고 근데 알밤이 왕밤이 돼서 만나냐고 그냥 잠도 안 오고 유축이나 해야겠다. 남편이 쓰던 카드키를 밑에 반납을 하고 반납한 김에 선생님들이 알밤이도 창문 너머로 보여주셔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할 일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났고요.
그래서 알바미를 맞을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뭐 이불 빨래도 좀 하고 출생 신고도 미리 좀 해두려고 하고요.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 그쪽에다가 그 아기 놀이 매트를 좀 깔아두려고 합니다. 매트 커버를 씌워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한참 뱃살 벌크업을 하던 시기에 오랜만에 입은 청바지가 스키니진이 되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느꼈던 비참한 심정과 비슷하다. 스키니진이 되어버린 바지는 버리거나 살이 빠지기를 기도하면 되는데 매트는 그럴 수가 없어서 난감했다.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라고 욕을 신나게 하다 보니 다행히 커버가 씌워졌다. 소심한 성격 탓에 커버가 찢어질까봐 살살 하다 보니 잘 안되다가 사우디 왕세자의 빙의에서 찢어지면 하나 더 사지 뭐 라는 생각으로 과격하게 커버를 입혔더니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보다 커버가 질겨서 웬만하면 잘 안 찢어지니 다음부터는 쫄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다. 매트에 스키니진을 입히고 출생 신고를 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노트북을 켰다.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고 나서 그 후로 한참이 지나도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차라리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냉장고에 얼려둔 대패 삼겹살이 있다. 이걸로 김치찌개를 끓이면 좋을 것 같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상태로 요리를 하게 됐다. 결혼 전 자취할 때의 느낌도 들고 기분이 묘했다. 다행히 어제 받았던 코로나 검사와 기관지 바이러스 검사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다. 가정,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는지도 알아봤다. 최소 5군데 정도는 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길래 나중에 몇 군데 정해서 가보려고 한다. 유자씨의 경우는 일단 육아휴직을 6개월 정도만 하고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알바미 있는 영세반을 가야 하는데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세반이 없어서 아마 일단은 가정이나 민간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때 가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출산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가 일터로 다시 나가는 것과 만 1세도 안 된 알바미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 어린이집 공부를 마치고 짐 정리를 했다. 나는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미니멀한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인데 예전부터 계속 벼르던 수납박스 정리를 했다. 어디를 열 수 있는지 모를 열쇠도 나왔고 육군 훈련소에서 만들었던 20년이 다 되어가는 도장도 나왔다. 이걸 어디다 찍어본 기억은 없어서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보관을 하기로 했다. 아직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에는 마음이 약한 편이다. 자전거 펌프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펌프 가방도 나왔고 대학 때 선배들 졸업작품 CD도 나왔다.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는데 어차피 CD롬도 없기 때문에 처분하려고 한다. 이 졸업작품 CD에 이름이 담긴 선배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공을 살려서 일하고 있는 선배는 거의 없다. 나도 이제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과 같아진 상태이다. 몇 달 전까지 나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도 전공 살려서 일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전공 살려서 취업 후 임금 체불을 총 3년가량 겪으니 그딴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졌다. 선배들의 작품이 담긴 CD를 버리기 전에 도록을 훑어보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다들 뭐하고 지내는지 그리고 머리는 다들 얼마나 빠졌을지 궁금하다. 내가 제일 많이 빠진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유자씨 필요한 물건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려고 합니다. 짐을 좀 챙겼고
미용실에 가려고 나왔다.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오늘 문을 닫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다. 단골 미용실이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원장님께 크게 미안하지는 않다. 새로 가려는 미용실은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야 했지만 원래 가려던 곳은 남성 커트가 15,000원인데 비해 이곳은 만원으로 5,000원 더 저렴했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원장님의 실력 때문인지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내일 오후로 예약을 했다. 아직 머리를 깎지는 않아서 원장 선생님의 실력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앞으로 단골 미용실을 이곳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면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정도 가격이면 40년 만에 깨어났다는 괴물 인플레이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반해버렸다. 몸은 어때 좀? 컨디션 괜찮아? 나 자고 일어났더니 또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유자씨는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딱딱하고 많이 아프다고 한다. 핸드폰 화면 속에 있는 알바미와 인사도 했다. 오늘은 중고 물건을 팔고 8만원을 벌었는데 알바미가 아직 이해는 못하겠지만 돈 자랑을 좀 했다. 다진 마늘이 다 떨어져가지고 매직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인데 애기들 그 기저귀 처리를 할 때 조금 이제 밀봉이 안 돼 있으면은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사러 왔고 방금 샀습니다. 15,000원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1,000원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1,000원 깎았고 매직캔을 구입하고 운동화를 구경하러 갔다. 옆쪽에 구멍이 나서 새로 사려고 한다. 요즘은 평생 정착할 운동화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꾸준히 시리즈로 나오는 운동화 중에서 정착을 완료한다면 굳이 운동화를 사러 가지 않고도 같은 제품을 인터넷으로 시키면 될 것이고 그것은 꽤 스마트한 쇼핑이 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나이키 매장에 도착해 여러 가지를 신어 보았는데 이거다 싶은 운동화는 발견을 못해서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호카 오네오네라는 운동화도 추천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음에 매장에 가서 신어보기로 했다. 처남이 안 쓰는 기프티콘을 유자씨에게 줬고 유자씨도 안 써서 그걸 사용하는 영광이 나에게 돌아왔다. 사용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얼른 커피와 빵으로 교환을 했다. 체중 유지만큼이나 쉬운 일이 없다. 며칠 후에 알바미와 유자씨가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그 전까지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할 계획이다. 서울에 취업해서 올라온 이후에 처음을 빼고
3명이서 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나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는데 누굴 키운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우리 아버지도 철이 좀 늦게 든 편인데 나를 잘 키웠으니까 나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